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요즘 분양 물량이 굉장히 많이 쏟아지고 있고 이런 가운데 주택 거래도 상당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면서 우리가 실제로 사는 이 서민들의 주거 생활을 악화시키고 있는데 이 한국개발연구원이 하반기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고 해요. 그런데 그 경제 전문가 84%가 앞으로 전세 물량이 계속 감소를 하면서 전세값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반면에 이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한 전문가들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내가 지금 주택을 사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맞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고민에 대한 해결책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부동산 가이드를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아파트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 모두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이분을 모셨습니다.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오프닝에 이야기를 드렸던 걸 좀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경제 전문가들의 이야기한 것을 보니까 전세값은 계속 올라갈 건데 주택 가격이 내년에도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내가 지금 주택을 사도 될지 아니면 안 사는 것이 맞을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이제 전세 비율로 인해서 전세 비율이 높을 경우에 이제 조금만 더 부담을 하면은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네. 이제 두 가지로 양분된단 말이죠. 집이 샀을 경우에 또 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전세입자들의 고민을 털어내기 위한 딱 한 가지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라는 건 이 전세 비율이 높은 곳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사려는 분위기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런 아파트가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꼭 근처에 보면 다른 공급량, 다른 신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예정인 곳 같은 경우는요. 일부라도 안 사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뭐에 초점을 맞추냐면 이 인근에 기존에 있는 아파트 인근에 새로운 그 공급량이 있느냐 없느냐만 따져가면은 분명히 가격이 오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 물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것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그래서 공급량이 일단은 어느 정도 적은 상태에서 이 근처에 새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한다면 그런 어떤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는 무조건 꾸준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거를 판단 기준에 가장 큰 영역으로 한번 차지해 보시고 한번 판단해 네. 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아파트를 사는 것이 나을지 안 사는 것이 나을지 지금 말씀하신 이것 하나로 뭐 결정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큰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기준에도 한번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정보를 조금 드렸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직접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됐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반갑습니다. 궁금하세요? 네, 저는 홍제 이동, 네. 예, 인왕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25평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네. 예, 그 아파트를 저희가 3년 전에 매입했을 때보다 지금 한 7, 8천만 원 올랐다고 그래요. 네. 근데 이걸 그냥 월세를 놓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지금 매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제 생각 같아서 내년쯤 파는 게 나을지 그것 좀 여쭤보려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월세로 놓는 게 나을지 아니면 매도하는 것이 나을지 그 선택을 좀 해볼게요. 이윤환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그 3년 전이라고 하셨어요. 네네. 자, 인왕산 힐스테이트를 이제 구입을 하셨고 지금 네. 한 7, 8천 오르셨다고 하니까 일단은 축하드리고요. 아유,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참여할 때 지금 거주를 하시나요? 혹시 전세를 끼고 계신가요? 지금은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계세요?
네네. 자, 그러면 사실 뭐부터 출발을 해야 되냐면 네. 부동산에서 차지하고 이 아파트라는 이 투자 또 이제 뭐 네.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라고 한다는 거는 사실 시장이 가장 저조했을 때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쯤이 사실은 남들이 다 안 살라고 했을 때 그때 매입을 하셨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전세가 하도 오르다 보니까 집을 이제 사야 되겠다라고 돌아선 게 이제 올해부터거든요. 네. 자,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올랐고 네. 또 이 근처에서도 전체적으로 오른 것 중에서 뭐 다른 것 같은 경우 요 근처에 이제 아파트 뭐 청구 아파트라든지 한양 아파트라든지 이렇게 조금 더 노후된 아파트에 비해서 좀 더 올랐단 말이죠. 아,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일단은 축하드리는 면이고 자,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는 게 낫냐 아니면은 지금 네. 당장이라도 파는 게 낫냐라고 한다면 네.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한두 해 정도는 더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아, 예. 자,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네. 이제 지도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선생님. 자,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홍제동의 그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네네. 지금 홍제동을 제가 쳤어요. 자, 이렇게 했을 네. 경우에 예, 예. 서대문구잖아요. 네네. 이 독립문에서 또 서대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쭉 이렇게 3호선 라인으로 갔을 경우에 이 위를 따진다면 이 위는 이제 은평구가 되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그 시내 접근성, 즉 종로 중구에 대한 업무지구에서의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곳은 당연 서대문역 근처라든지 아니면 독립문역 근처거든요. 자, 네. 이쪽에서 차지하고 있는 주거 선호도는 당연히 새 아파트가 좋기는 한데 요 지금 무학지역 근처에 있는 인왕산 현대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입주를 했어요. 예.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30평대 기준으로 따진다면 거의 6억이 좀 넘거든요. 예.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갖고 계신 거는 이 무학지역하고 홍지역 사이 오른쪽에 이렇게 배치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이제 800세대 되고 또 앞에 그 홍지원 현대 아파트 이렇게 따진다면은 전체적으로 대략 뭐 한 2000세대까지 되니까 예. 이 근처에서 차지하고 있는 장점이라고 본다면은 세대수가 크고 네네. 그리고 좀 건축한 연도가 지금 2000년이다 보니까 15년 차 됐잖아요. 예. 이렇게 90년대 입주한 청구 아파트라든지 한양 아파트라든지 이거에 비해서는 훨씬 선호도가 높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이 전세금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네네. 그래도 차라리 그냥 집을 사는 게 낫겠다라는 마음이 들 만한 주택이다 이거죠. 네. 그게 이제 지금 앞으로 1, 2년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네. 자, 시간이 더 가서 새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이 요즘 항상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예. 요 서대문역하고 무학지역 사이에 독립문역 사이에 보면 교남 뉴타운이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새로이 입주되는 아파트 네네. 또 지금 홍제동도 마찬가지 홍제 4구역 지금 재건축해서 지금 철거 들어갔거든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4년 되면은 이렇게 새 아파트가 또 들어서게 되면 가격이 네네. 조금 더 나가더라도 그쪽으로 이주하려는 수요층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서 가격이 좀 정체될 거예요. 그때 돼서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매도보다는 약간 한 1, 2년 정도는 더 보유할 필요가 있고 지금보다도 사실 이 분위기로 봐서는 약간 천이라도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아, 예. 예, 그러고 나서 지나고 나면은 사실 2000년도니까 사실 뭐 3년, 4년째 더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이니까요. 한 1년만 더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를 하시는 계획을 좀 세워 보십시오. 네, 시청자님. 월세 놓는 것보다 낫까요? 일단은 네네. 저는 그래 이제 부동산 중에서 이제 특히 아파트를 네네. 월세를 놓는다는 건 이제 수익형으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이렇게 전세가 귀한 이유가 너도 나도 월세를 놓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그럼 예. 똑같이 월세를 놓는 물건들이 많아지게 되면 내가 원하는 월세를 많이 못 받게 돼요. 아, 그러면 이제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네. 사실 뭐 한 4% 안쪽이거든요. 한 3%대밖에 안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내가 은행 금리보다는 높겠지만 내가 재산을 보유하면서 부담해야 될 것들이 있겠죠. 재산세라든지 또 의료보험 수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내가 부담을 하면서까지 수익형 부동산으로 가져갈 만하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아, 예. 그리고 여기에 월세 비중이 그렇게 높게 나타나는 지역이 아니에요, 이쪽은. 아, 예. 예, 중서민 아파트에 대한 층이기 때문에 월세 비중이 높다라고 한다면 강남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훨씬 월세 비중이 높아서 4%대를
월세 그 비율로 보고 있는데요. 일단 만약 월세로 간다면 사실 따지고 본다면 조금 월세 비중이 높은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 여기는 그냥 잘 가지고 계시다가 매도 쪽으로 방향 잡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일단 선택을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한두 해 정도 조금 더 기다린 다음에 주변 지역에 네네. 새로운 아파트가 생기기 전에 매도하시는 그런 타이밍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했었는데. 네, 수고하세요. 네. 자, 기분 좋은 첫 번째 전화를 만나봤습니다. 두 번째 시청자분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실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다름이 아니라 저기 시흥시 저는 그 정왕동에 네, 그 105 신도시에 한라 비발디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네. 그 향후 전망이랑 그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주변에 입주를 예. 안 하시면서 매도를 할 계획도 있으신 건가요? 네, 그 피를 바꾸서 매도할 의향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윤환 대표 예.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자, 시흥시 정왕동에 이제 105 그 신도시에 예. 지금 한라 비발디 아파트를 이제 분양을 받으셨어요. 예, 1차를 받았습니다. 1차요. 자, 이게 예. 2017년대 입주잖아요. 예. 자, 이런 상태로 지금 입주는 안 하시고 지금 프리미엄을 좀 받고 이렇게 시세 차익을 조금 좀 기대를 하고 계신데 언제쯤 팔면은 제일 괜찮을 거냐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예. 자, 일단은 요즘은 그래요. 이제 이렇게 그 분양 시장이 이제 뜨거운 이유가 내가 이제 집을 거주를 할 때 이왕이면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겠다. 그거를 이제 소유를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분양 시장이 뜨겁게 달가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네네. 일단 그 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일단 입주 시기에 많은 실소유자들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는 추세예요. 요즘 같은 경우라면은. 예. 그래서 사실은 지금보다는 중간에 전매를 하는 기간이 있다고 손치더라도 입주 시기에 가는 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일단은 조금 큰 영역으로 봐서 105 신도시가 차지하고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가져가라는 이유는 일단 그 105 신도시의 배후 주거지는 이 주거지는 사실은 그 반원이라든지 시화라든지 이 산업단지 지구의 그 배후 주거지면서 이 안에 그 신도시가 어떤 계획을 갖고 세워져 있냐면 교육 환경, 즉 지금 서울대학교 이제 국제 캠퍼스가 들어오고요. 네네. 또 서울대학교 병원이 좀 들어오게 되죠. 네. 그리고 이제 R&D 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에 대한 그 부분들이 좀 들어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다 들어서 있게 돼요. 그러면 네네. 아주 쉽게 그 시화라든지 이쪽 시흥에 차지하고 있는 노후된 아파트 단지들이 뭐 한 90년대 입주를 한 아파트를 에 있는 주민들이 이쪽으로 대거 유입되는 경향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시세가 지금 여기가 그 분양된 금액이 대략 한 평당 1,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런 상태에서 여기만 해더라도 보통 한 750에서 800선으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요 지금 오래된 90년대 아파트가. 네. 자, 거기에 비한다면은 향후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로 봐서는 충분히 한 1,100에서 1,200까지는 올라서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어떤 그 가능성을 기대를 해볼 수 있어요. 예. 자, 그게 왜냐하면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이제 들어온다는 예정 하에 여러 가지 교육 환경, 여러 가지 인프라가 조성될 경우에 실제 입주를 하면서 좋은 기대감이 섞여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네. 조금 멀게는 바로 옆에 그 송도 지역이 있잖아요. 예. 자, 송도 지역 같은 경우도 비슷한 형태의 어떤 국제 캠퍼스라든지 또 의료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플러스 업무 지구가 많이 들어있는 좋은 장점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사실 여기 같은 송도 같은 경우는 곳곳에 계속해서 공급량이 늘어나는 단점이 또 있어요. 근데 105 신도시는 의외로 그 전체 세대수로 따진다면 10,000세대가 안 되거든요. 네. 자, 그런 상태에서 공급 그리고 수요로 따진다면은 공급 대비해서 오히려 수요층이 많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정왕동이나 시흥동에 있는 주거민들이 이쪽으로 대거 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입주 단계에서는. 그래서 일단은 기분 좋게 가져가 보자예요.
근데 제가 지금 아까 한 1,200 정도를 평당 시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요즘 분위기로 봐서는 입주 전 단계에 빠르게 그게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자. 프리미엄이 저층도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죠. 예, 예. 자, 어쨌든 기분 좋은 소식인데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조금 아시고 조금 놔두는 게 오히려 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물론 위로 봐서는 뭐 소래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역이 있는데 이 150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이제 교육 환경이라든지 실제 업무지구 중에서 R&D 즉 석학자들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어떤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다면은 좀 특화된 지역일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조금 놔두면 놔둘수록 또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그냥 기분 좋게 좀 놔뒀다가 혹여라도 제가 이 말씀드린 어떤 금액이 조금 내년 정도나 2017년 이전인 내년 정도에서 좀 이렇게 올라서졌다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래서 그 분위기에 의해서 매도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하염없이 가격 오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위기 타서 바람 투자에 의해서 내가 빠져나오는 게 나을지 아니면 실제 입주를까지 끌고 가는 게 나을지는 사실 이제 계약금, 중도금 여러 가지 내가 투자 금액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익을 내가 얼마만큼 벌었느냐를 내가 좀 따져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시청자님. 예. 네, 네, 예, 예. 일단은 그 선택을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니까 네. 저희도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이고, 그런데 이제 고맙습니다. 물론 네. 그 2017년 입주지만 그 전에 바람 투자에 의해서 가격이 또 크게 오를 가능성도 있잖아요. 사람 네.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매달 좀 가격 체크하시면서 혹시 가격이 좀 많이 올랐다 싶으면 다시 한번 이 같은 번호로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두 번째 시청자분까지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시청자분은 또 어떤 고민을 갖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궁금증이 있으신가요? 예, 저는 안산 선부동에 네, 지금 메트로타운 힐스테이트 분양을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2018년 8월 입주 예정인데 네. 입주를 하고 계속 거기를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전망이. 네, 알겠습니다. 혹시 중간에라도 매도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예, 전망 따라서 그렇게 해볼 생각도 네,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윤원 대표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방금 전에 그 바로 옆에 시흥시 백오 신도시에 관련된 그 질문 또 답변을 드렸는데 또 바로 옆에 있는 안산에 대한 또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일단은 그 안산시가지가 차지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선부동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안산은 이 단원구하고 이 그 상록구 이제 두 개 구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안산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방사 형태의 계획 도시죠. 자, 이렇게 그 상록구 쪽에서도 계획 도시를 이렇게 중심지 중앙역을 중심으로 한다든지 또 안산의 선부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이 사실은 이 전체적인 그 안산의 거주 형태고 그야말로 이쪽 반원이나 시화라든지 이쪽의 그 어떤 업무 지역에 대한 배후 주거지로 이렇게 그 계획한 이 도시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그 안산이란 그 시가 탄생한 해가 이제 80년대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그 방사 형태를 중심으로 한 이런 아파트들이 80년대 입주한 아파트고 이 근처에는 새 아파트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워낙 그 옛날부터 어떤 그 주거 인프라 뭐 쇼핑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이 사실은 이쪽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특히 벗어나지 않으려는 실거주자들이 많다는 거. 근데 이제 그 이후로는 점점점 90년대 또 2000년대 들어서는 이 그 4호선을 중심으로 한 아래쪽으로 해서 지금 많이 신도시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아파트들이 좀 들어섰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로 시가지가 돼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이 지금 말씀하신 곳이 이쪽 그 위쪽이 되겠죠. 안산 메트로타운 해가지고 이제 분양이 됐어요. 자, 요걸 분양을 얼마에 받으셨죠? 평당 950 정도요. 950요. 네.
네. 자, 그리고 여기가 입지적으로 아까 이제 뭐 선부동이라고 했는데 지금 선부동에 얘기하고 있는 이 아파트 단지에서 조금 위로 넘어가서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그 소사 원시 그 지하철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 2017년도에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하철역 옆에 있고요. 자, 이렇게 실제 거주 수요자들이 포진되어 있는 이런 안산 시가지의 중심지 바운더리에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실수요자들이 떠나지 않고 새 아파트로 오리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50만 원 선인데 여기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평당 시세가 대략 한 700만 원에서 800만 원대거든요. 원래 이제 노후되긴 했지만 근데 이제 950만 원이 떼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는 대략 시세가 어느 정도까지는 갈 거로 보이냐면 1,100만 원 정도는 가리라고 보여요. 자, 그게 시점이 언제냐로 따진다면 이렇게 소사 원시선에 대한 지하철 노선이 이렇게 들었을 때까지 해서 1,100 정도로 올라서지 않겠느냐로 생각을 하니까요. 일단은 여긴 기분 좋게 가져가시고 2017년도가 절정이 될지 아니면은 더 가서 왜냐하면 이렇게 공원을 끼고 있고 역을 끼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이쪽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점점점 높게 나타날 경우라면은 사실은 필요에 따라서 2년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2017년도가 날지 2019년도가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17년도쯤까지는 일단은 기다려보자예요.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시세적인 관점에서 제가 지금 평당 1,100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이후로 좀 더 가져가서 예를 들어 뭐 1,000만 원이다 아니면 1,050만 원이다 아니면 한 2년 더 가져가서 1,100이다 아니면 뭐 조금 과열 양상으로 1,150까지 갈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거는 2017년도 그때 가서 판단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시청자님. 이제 궁금한 게요. 네. 그 저기 고층 아파트거든요. 네. 47층짜리. 네. 네. 그런 것도 좀 장점이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들어서 있는 요 아파트의 형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공원을 끼고 있어요. 예. 사실 이쪽에 안산이 차지하고 있는 입지면에서 이제 공원 녹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남양 쪽으로 해서 그 공원을 바라보고 이렇게 그 동을 굉장히 배치를 잘 시켜놓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고층일수록은 아마 이쪽에서 기존 판상형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의 유입이 굉장히 좀 많아질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구시가지인 안산 시가지 선부동의 어떤 트레이드 마크, 랜드 마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층고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가격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많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이제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저쪽 뭐 이쪽은 아니지만 이제 부산에서 이제 분양된 금액이 평당 7천만 원이 넘어섰어요. 근데 외인관이 그게 이제 펜트하우스 개념으로 해서요. 네. 문제는 바닷가도 보이지만 어쨌든 높은 층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말고도 각 서울 수도권에 배치되고 있는 주상복합 형태의 좀 높은 어떤 형태의 아파트들이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곳 그냥 기존 판상형보다 높게 나타나요. 근데 그게 그 어떤 트렌드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뭐 오래는 안 간다는 거예요. 네. 너무. 그래서 요게 한 2017년 입주될지 아니면은 2019년 정도 갈지는 한번 잘 따져서 그때 최고가를 구사할 수 있을 때 네. 그때 한번 매도를 하는 것. 그렇게 네.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죠. 시청자님. 네. 네, 2017년에 지하철이 들어선다고 하는데 이 시점을 전후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면은 아주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의 시청자분 고민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못다한 이야기 저희가 무료 세미나를 통해서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6년을 준비하는 세테크 전략과 소액투자처 바로 알기라는 주제로 열리고요. 10월 31일 토요일과 11월 3일 화요일 오후 12시 30분에 열립니다. 02797-0300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자, 이번 세미나에서 좀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자, 이제 내용보다도요. 제가 네. 스케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매주 토요일하고 월요일 날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다음 주부터 이제 화요일 날 주중에는 진행을 하니까요. 네. 놓치지 말고 스케줄 유념하셔서 이렇게 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에 열리는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에도 많은 참석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직접 투자해 볼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부동산 매물들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매물을 보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그리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077-6392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자, 오늘 매물 소개 도와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그리고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세 가지의 매물을 저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매물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소장님, 먼저 어떤 매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요. 우리 부동산 투자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싸게 집 사고 임대 수익 보고 시세 차익 노리자 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매물은 그렇습니다. 900만 원 소액 투자로도 다양한 지역 개발로 인해 높은 시세 차익 가능한 강동구 천호동 매물 준비했습니다. 네, 내 계좌에 900만 원만 있어도 부동산에 투자해 볼 수 있는 천호동 다세대 주택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자, 송승현 소장이 두 개의 매물 준비했습니다. 어떤 매물입니까? 네, 마포구를 보시면 그 4대 성장 거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그 거점인데요. 그곳에 본 매물 같은 경우는 매우 중심축에 있습니다.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다음 매물 같은 경우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던 초역세권 매물이면서 향후에 본 매물지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 가치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양평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네, 미래 가치를 갖고 있는 합정동 그리고 양평동의 두 개의 다세대 주택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물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매물은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합정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12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5층 건물에서 4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5,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500만 원 감안할 때 실투자 금액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이 매물도 이 소액 투자 2천만 원 가능합니다. 이 다세대 주택인데 어떤 추천 포인트를 제공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그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서두에서 설명드렸듯이 마포를 보시면 4대 성장 거점이 있습니다. 4대 성장 거점 중에 본 매물 합정 같은 경우는 아주 중심축에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미래 가치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합정역 더블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더블 역세권이면서 주변에 대학가라든지 업무타운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차 수요로 인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 본 매물은 역시나 그 시세 대비 아주 저렴한 분양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변 일대에는 최근에 그런 향후라든지 현재 공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신축 투룸에 대한 희소성을 통한
향후에 매도 차익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추천 포인트로 뽑겠습니다. 네, 임대 수요가 풍부한데 미래 가치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매도 차익까지 기대할 수 있는 매물입니다. 자, 주변 입지 여건은 어떤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입지적인 거는 역시나 큰 장점 중에 하나로 뽑히는 그 더블 역세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2호선과 6호선이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이 거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아주 인접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우측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홍대 입구역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대 입구역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뭐 경인 중앙선을 포함해서 공항철도까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다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도로망적인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 강변북로를 비롯해서 올림픽대로 내부순환로가 접해져 있기 때문에 강남과의 접근성 그리고 기업체들이 이곳에 아주 입지적인 장점을 통한 그 입주를 선호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곳 일대 같은 경우는 그 합정부터 홍대까지 이어지는 그 상권, 그 상업 라인이 잘 업무타운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지리적인 장점을 통해서 이곳 일대 이런 그 업무타운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보험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설명드렸듯이 그 역세권과 그 한강 중심에 잘 위치하였기 때문에 아주 입지적인 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입지적인 장점을 통해서 비즈니스라든지 관광 쇼핑에 특화된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합정역을 비롯해서 홍대 상권이 아주 계속적으로 팽창을 일어나가고 있는데요. 상수동을 비롯해서 합정동, 그다음 연남동까지 아주 팽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 상권 같은 경우는 강남의 그 임대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추월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그 본 매물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그 상업 그 업무타운이 잘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의도를 비롯해서 상암동까지 그 목동 그 마곡지구까지 연결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접근성이 굉장히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본 매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또 한 가지는 그 대학가 상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홍대를 비롯해서 뭐 서강대, 그다음 연세대, 이화여대, 추계여대까지 8만에서 10만까지 이르는 아주 많은 그 임대차 대학가 임대차 수요를 뽑을 수가 있겠고요. 녹지 공간이라든지 그 주변 편의시설이 아주 잘 어우러진 그런 그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입지 여건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임대 수요가 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앞서서 미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매도 차익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개발 호재가 있어야 돼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마포를 보시면은 그 공덕을 비롯해서 홍대, 그다음 합정, 상암을 볼 수가 있겠는데 이곳 같은 경우 일자리 창출이 아주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최우수 그룹 뽑힐 정도로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입지적인 장점으로 인해서 유명 엔터테인먼트들이 이곳에 많이들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YG를 비롯해서 다양한 그 연예인들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홍보 효과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꾸준히 집가 상승이 이뤄졌던 지역이 이런 합정동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합정역 주변을 보시면 균형 발전 촉진지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신도시와는 다르게 주거가 아닌 주거와 그다음 상업 문화가 복합적으로 개발된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로 인한 그 주변 일대는 지금 합정동 같은 경우는 서부권의 아주 중심으로 도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홍대부터 합정까지 이어지는 그 라인 같은 경우 홍합 라인으로도 일컬어지는데요. 그곳 일대는 지금 파주라든지 일산으로 분산됐던 디자인이라든지 출판 분야가 서울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곳에 많이들 입주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계속 꾸준히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인리 발전소를 볼 수 있겠는데 예전에는 아주 혐오 시설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님비 현상이 아주 강했죠. 근데 지금은 피부 현상으로 돌아서면서 이곳 일대가 공원화 조성과 함께 당인리 발전소가 지하하면서 한강 수변 개발과 맞물린다면 더욱더 큰 시너지 효과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는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물이 어떨지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보험 매물은 올 12월에 만나볼 수 있겠는데 총 5층지에 4층이라는 아주 좋은 층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방을 기준으로 해서 거실이 2개 잘 나와 있는 그런 3베이 구조로 갖춰져 있고요.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외벽이라든지 실내는 디자인 마포에 걸맞게 아주 잘 건축이 되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양면에 도로가 잘 있기 때문에 주차라든지 채광 같은 게 아주 훌륭할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이라고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매물은요? 네, 매매가는 2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는 2억 3,5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로 투자를 하셨을 경우는 2천만 원 정도 소액 투자 가능하겠고요.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면 3천에 8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활용하시면 8% 정도의 높은 수익률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하시면서 이 매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역시나 그 대출 같은 경우는 개인 신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계약하시기 전에 대출이라든지 자기 그 머니 플랜을 잘 세운 다음에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매물 만나봤습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이어서 두 번째 매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강동구 천호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매물은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9분다리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고요. 11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3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3억 1,900만 원인데 전세 보증금 3억 1,000만 원 감안했을 때 실투자 금액은 900만 원 예상됩니다. 자, 두 번째 매물은 실제 투자 금액이 굉장히 눈에 띄는 매물인데 이 강동구 천호동 다세주택 추천 포인트 먼저 전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추천 포인트 4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발 여유를 갖추고 있는 본 매물 지역은 저평가된 지역으로 노후된 건물이 많아 심각한 지역 불균형 초래로 인해 빠른 개발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풍부한 미래의 가치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강동구 지역 두 발전의 축이라고 두 축이라고 일컫는 고덕 상업업무단지 그리고 상일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개발과 더해 천호 뉴타운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이 완료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역세권 개발에 따른 집가 상승을 예상할 수 있는데요. 지하철 5호선 9분다리역과 도보 6분 거리의 역세권 지역에 위치하여 강남구까지 20분대에 진입할 수 있고요. 그리고 2016년 황금라인 지하철 9호선 그리고 5호선 그리고 2017년 8호선 등의 연장 개통 예정으로 현재도 편리한 교통이 앞으로는 더욱더 편리해지는 것은 물론 역세권 개발에 따른 후광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재건축 이주 수요와 대기업들의 입주인데요. 고덕지구라든지 둔촌지구 그리고 강남권 등 대단위 재건축 사업과 천호 뉴타운 그리고 천호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등 많은 이주 수요와 더불어 대기업 입주로 상주 인원 유입과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해 임대 및 매매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의 동방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소액 투자로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데요. 다양한 지역 개발 사업을 인해 900만 원의 소액 투자로도 시세 차익이 가능하고 월세 전환 시에는 저금리 시대 12%의 고수익이 보장된 매물로서 투자 가치가 매우 높다 하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는데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계속 저는 900만 원 실제 투자금 이거 계속 눈에 띕니다. 자, 이제 추천 포인트 가운데 좀 세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죠. 이 가운데 입지 여건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집가라든지 임대가 상승을 시켜주는 건 학군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강동 같은 경우는 강남 못지않는 학군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는 명일, 그리고 천호, 그리고 고명초등학교라든지 천호, 강일중학교, 그리고 성덕여자중학교라든지 성덕, 배재, 한영 외국어고등학교, 그리고 명일 여자고등학교 등 다양한 학군이 형성되어 있어 초중고 자녀를 두시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과 외곽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올림픽대로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그리고 구리 암사교 등이 인접하여 서울 도심과 수도권은 물론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고요. 그리고 더해 지하철 5호선 상일역에서 하남 미사지구까지 연장 발표 그리고 2016년 지하철 9호선 그리고 2017년 8호선이 연장 개통을 앞두고 있어 앞으로 교통 여건은 더욱더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심 속 휴식 공간과 편의시설인데요. 도심 속에 심찰할 수 있는 한강공원과 그리고 가깝게 일자산 자연공원 그리고 암사 유적지 등 우수한 자연 역사 문화 환경과 일자산에서 한강까지 구 전체를 아우르는 도심 환상형 그린웨이를 구축하여
생활 주변 어디에서든지 그린웨이를 통해 일상 속의 사책과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편의시설 또한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암사 종합시장, 그리고 관공서, 그리고 대형마트, 그리고 백화점, 천호, 로데오거리 등을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교통 및 주거 환경, 도에 자연환경까지 갖춘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살기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 호재를 짚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본 매물지는 다가구라든지 다세대 주택, 이게 노후된 주택이 밀집된 지역 내 낙후지구로 개발 여지가 굉장히 풍부한 미래 가치가 보장된 매물이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강동구를 자족도시로 발전시킬 업무단지 조성인데요. 강동구는 베드타운에서 비즈니스 도시로 변신 중으로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2지구의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는 78,144제곱미터에는 200여 개 중소 엔지니어 업체가 들어설 예정으로 인근 제1지구 첨단 업무단지의 삼성 엔지니어 등과 동종산업 지축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를 크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지구의 고덕상업 업무 복합단지는 23만 4,523제곱미터로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추고 있어 많은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앞으로 비즈니스 그리고 R&D 시설 그리고 유통, 상업, 문화시설 그리고 관광 그리고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으로 이들 지구의 기업들이 모두 입주하면 총 32만 2천 제곱미터의 오피스타운으로 변모하게 되고 경제적인 파급 효과는 약 10조 9천억 원 그리고 고용 유발 연간 6만 2천 명 그리고 임차 수요가 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더해 천호 뉴타운 사업은 도시 부적격 시설인 집산촌과 그리고 노후화된 재래시장을 정비하여 더 풍요롭고 쾌적한 서울 동남권의 신주거문화의 중심지로 개발할 사업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고요. 사업이 완료되면 1구역에는 지하 5층, 지상 4입층의 주상복합으로 들어설 예정으로 지역상권 가치 상승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더불어 천호, 그리고 성내 재정비 촉진지구, 그리고 고덕지구, 그리고 등촌지구의 대단히 재건축 사업으로 많은 이주 수요와 더불어 대기업 상주인은 유입으로 인해 임대 및 외변 시장이 더욱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져 임대가 상승과 집가 상승의 동방 상승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고용 유발 몇만 명, 뭐 몇만 명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들이 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잠재 수요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주변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건물도 예쁘다면은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건물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건축주께서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의 친오빠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도 공인의 마음으로 아주 지금 마무리를 지금 잘하고 계신데요. 2015년 11월 준공 예정이고요. 그리고 6층 중에 3층입니다. 그리고 전용이 72.71제곱미터. 그 지역에서 전용이 22평,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지가 33.05제곱미터. 약 10평인데요. 대지 지분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방 3개, 욕실 2개, 그리고 주방과 분리된 넓은 거실, 그리고 발코니를 갖춘 3룸이고요. 그리고 필로티 구조에서 보기 드문 100% 주차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리고 LED 전등, 그리고 반복용 CCTV 설치, 옵션으로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와 고급 자재로 내외장 시공, 그리고 결로 방지 시공 예정과 옥상에는 개별 창과 개별 텃밭을 갖출 예정인 건물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가격을 들어볼 텐데 아직까지도 잊히지가 않습니다. 소액 투자 900만 원 가능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 가격이 형성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을 보시면 전세가가 워낙 높아서 네. 실투자 900만 원뿐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요. 직접 현장에 나오셔서 조사를 하시면 다 나올 것 같고요. 자, 분양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3억 1,9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임대가는요, 3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실투자 900만 원이시고요. 뭐 월세 수익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동반 상승 기대하시는 분은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2억 1천만 원 정도 이용하시고요. 실투자 6천만 원으로 대출이자 공제하시고 약 연 750만 원의 저금리 대세 수익률 12%의 고수익이 가능한 매물이다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매물을 보고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매무할 점 한 가지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럴 때는 최소한 소액 투자로 투자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수리룸 같은 경우는 투자 측면에서 가치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가치가 틀리고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수리룸의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두 번째 매물이었습니다.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매물은 송승현 소장이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선유도역에서 걸어서 2분 거리고요.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6층 건물에서 6층을 차지하고 있고 매매 금액은 2억 4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감안할 때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자, 양평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인데 어떤 추천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본 매물의 큰 장점은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거죠. 그 9호선 선유도역에서 2분 거리 아주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것과 우수한 교통망이 추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은 그 주변 일대는 본 매물 역시 한강변 주변 환경과 함께 최근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중공업 지역이라는 그 개발 호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주변 일대를 보시면 상업과 업무가 아주 밀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로 인한 풍부한 임대차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을 추천 포인트로 뽑겠습니다. 네, 세 가지 추천 포인트 들어봤는데 세부적으로 한 가지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입지 여건 어떻습니까? 네, 계속 그 강조 드리는 건 본 매물 같은 경우 9호선이 되겠습니다. 9호선 같은 경우는 이제 개통이 하면서 주변의 집가 상승을 많이 가져다 왔는데요. 본 매물은 선유도역에서 도보 2분 거리라는 아주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한 5분 정도 이제 역세권 매물로 보는데요. 2분 정도면 아주 초역세권 매물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선유도역을 이용을 한다면은 뭐 강남 같은 경우는 20분대 이동, 그다음에 영등포 그 여의도 같은 경우는 한 6분대 정도면 아주 충분히 이동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도로망을 보시게 되면 역시 상단으로 이동하시면은 뭐 올림픽대로를 비롯해서 그 강변북로, 그다음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역 그 교통망뿐만 아니라 광역교통망까지 아주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본 매물 그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그 한강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강변의 프리미엄과 함께 역세권 입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입지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그 본 매물 주변 일대라면 상업 시설들이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타운 형성이 잘 되어 있는데요. 그 여의도를 비롯해서 좌측으로 보시게 되면은 그 마곡 산업벨트 또한 그 상단으로 보시면 그 상암동까지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런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매우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편의시설로 보시면 여의도 IFC몰을 비롯해서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또한 그 한강 그 양화 한강공원을 비롯해서 선유도 공원, 그다음에 초중고까지 인접이 잘 되어 있는 아주 훌륭한 입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역세권이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괜찮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주요 업무지가 가까이에 있고 거기에다가 백화점과 쇼핑센터까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에는 넉넉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지역에서 개발 호재가 있다면 투자할 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개발 호재 있을까요? 네, 지금 최근에 이슈가 많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한 곳인데요.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규제를 많이 완화한다 그런 내용을 발표했죠. 지금 이곳 일대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400%에서 지금 480%, 80% 정도가 인상을 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지가 상승을 벌써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서울의 대표적인 상권인 그 가산 중공업 지역인 가산 디지털을 비롯해서 성수동, 그다음 양평동 이렇게 세 곳을 볼 수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양평동이 아주 저평가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을 보시면은 그 서울 2030 도시 기본 계획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한양 도성을 비롯해서 강남, 그다음 영등포, 여의도 등 이 세 개 큰 축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좌측에 큰 축을 담당하여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큰 축의 기본 틀을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월드컵 대교가 이제 개통을 하게 되는데요. 제2의 성산대교라고 불렸죠. 그렇기 때문에 상암동 일대에 있는 임대 수요까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지금 그로 인해서 뭐 주변 일대는 또 이제 서부 간선도로가 지하합니다. 한 10km 정도 구간이 되겠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30분 정도 정체됐던 것을 10분대로 완화를 하고요. 주변 일대는 친환경으로 변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강서와 이제 영등포를 연결하는 목동선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 같은 강남에 비해서 철도망이 아주 조금 미흡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뭐 학군이라든지 철도망이 잘 이루어진다면 이곳 일대 집가 상승을 한 번 더 크게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개발 호재라고 뽑겠습니다. 네. 자, 워낙 이 영등포구 양평동이 주변에 여의도도 있고 홍대도 있고 조금만 내려가면은 이 강남도 있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좋은데 거기에서 이 교통 9호선까지도 걸어서 굉장히 짧은 거리로 갈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건물까지 살기 좋다면은
실제 입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건물은 어떻게 지어질 예정인가요? 네, 그 본 매물은 내년 3월에 만나볼 수 있는 매물이 되겠는데요. 총 6층이 이제 건설이 됩니다. 6층 중에 6층에 위치를 하였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양쪽 도로 이제 6m를 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건축을 하면은 1m 정도 후퇴를 한다 보시면은 7m 도로를 확보를 하기 때문에 채광이라든지 통풍, 환기가 아주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6층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조망 또한 굉장히 훌륭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두 동으로 들어가고요. 단지형으로 구성이 됩니다. 40세대로 이루어진 단지형 매물이 되겠고요. 지금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실외라든지 실내는 아주 풀 옵션으로 잘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동문이라든지 CCTV, 엘리베이터까지 아주 잘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좋은 건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주변 지역도 그렇고 건물이 갖고 있는 매력도 그렇고 가격에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저희가 앞서 소개해드린 바에 의하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가격 어떻게 형성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본 매물 역시나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이 정도 사이즈면 3억이 벌써 훌쩍 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2억 5천만 원도 지금 되지 않습니다. 2억 4천만 원이라는 아주 소액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본 매물 같은 경우 전세가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끼고 투자를 하셨을 경우는 2천만 원 정도 소액 투자 가능한 매물이 되겠습니다. 또 지금 수익형 상품으로 보시게 되면 3천에 85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융자 활용한다면 9% 정도의 높은 수익률과 함께 이런 초역세권 매물과 한강 주변에 있는 아주 좋은 매물을 하나 선점할 수 있다라는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 매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소리가 저도 들립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 한 가지 짚어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관심들 많이 갖고 있고 항상 묻는 것들이 이 지역에 아파트가 쓰는 거 아니냐, 뭐가 서는 게 아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향후에 이런 주변 일대가 개발을 하면서 그 기대 가치가 상승합니다. 기대 가치가 상승하는 그 타이밍을 잘 보시고 그 매도 시기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런 타이밍을 잘 보시고 이 물건은 언제쯤이 그런 타이밍이다 한번 예상을 하시고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투자를 상담을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세 번째 매물을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매물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린 세 가지 매물에 직접 투자해보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02-2077-6392번으로 방송 후에도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매물 정보 도와주신 두 분이었습니다. 아하 부동산 투자연구소 박준영 소장과 ENR 투자연구소 송승현 소장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는 내일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